fs가 다음과 같을 때 초기값은 얼마인가? 이 초기값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낼 때 s의 fs 함수로 우리가 초기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적어보면 자,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낼 때 s의 요 fs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s의 s의 제곱 플러스 b1s 플러스 b0가 되고요. a1s 플러스 a0 이렇게 되네요.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 s를 소거할 수 있겠죠.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위아래다가 똑같이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볼게요. 얘를 s의 제곱으로 나누면 1 되고요. 얘를 s의 제곱으로 나누면 s분의 b1 되고요. 얘를 s의 제곱으로 나누면 s의 제곱의 b0가 되고요. 자, 얘를 s의 제곱으로 나누면 s분의 a1 되고요. 얘는 s의 제곱에 a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s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무한대를 대입해 보면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값이 되기 때문에 얘는 0 될 것이고요.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0 되고요. 그럼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값,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값이 되겠죠. 0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1분의 0 돼서 0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4단자 회로망에서 영상 임피던스 G01은 영상 임피던스 G01 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ABCD입니다. ABCD. 자, 그런데 이 회로가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대칭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칭회로에서는 4단자 정수 A라고 하는 값과 D라고 하는 값이 같습니다. 즉 A와 D를 이렇게 소거하면 루트 C분의 B라고 쓸 수 있죠. 즉 이 T형 회로에서 B 값과 C 값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B는 요것분의 R3분의 한 번씩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얘와 얘를 곱하면 300 곱하기 300 더하기 얘랑 얘를 곱하면 300 곱하기 450 더하기 얘랑 얘를 곱하면 450 곱하기 300 이것을 계산하시면 800 이렇게 나옵니다. C는 R3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얘는 45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루트 B는 800 되고요. C는 450분의 1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600옴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0.1 헬린 코일의 리액턴스가 377옴일 때 주파수는 얼마인가? 이 코일의 리액턴스, 즉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다라고 하는 것은 E 파이 FL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되겠죠. 주파수 F는 F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E 파이 L분의 XL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면 E 파이 곱하기 인덕턴스는 0.1 되고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377 됩니다. 계산해보면 주파수는 600Hz가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두 개의 교류전압 E1과 E2의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몇 초인가? 위상차 세타
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메가다 라고 하는 게 120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120 파이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위상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상차를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30도이고요.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30도예요. 즉 위상은 같아요.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코사인이고 얘는 사인이죠. 그럼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가 앞섭니다. 얘가 서로 간의 위상차는 90도란 얘기예요.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도. 똑같죠? 그런데 얘는 코사인의 함수고 얘는 사인의 함수란 말이에요.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어떻다? 앞선다. 90도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90도다라고 하는 것은 라디안법으로 나타내면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90도는 라디안으로 2분의 파이. 그럼 이 식에서 120 파이 t다라고 하는 게 2분의 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여기 똑같이 파이 없앨 것이고요. 120이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240분의 1 되겠죠. 초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스위치 S를 닫을 때 전류 IT는 얼마인가? RL 직렬회로에서 전류 IT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2의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VR은 전류에다가 그냥 저항 곱하면 되죠. 그냥 얘는 2의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되고요. L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체 전압에서 R에 걸리는 전압 빼면 되기 때문에 얘는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에 대한 식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이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RLC 직렬회로에서 L과 C가 다음과 같을 때 임계 제동 회로가 되기 위한 저항 R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RLC 직렬회로에서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과 4 C분의 L이라고 하는 값에서 R의 값이 크다라고 하면 얘를 과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고 하면 얘를 임계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R 제곱이 작다라고 하면 부족제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임계제동이 되기 위한 R 값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죠. 두 개가 언제? 같을 때가 되겠죠. 같을 때 저항 R에 관해서 식을 적어보면 2의 루트 C분의 L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2 곱하기 루트 C의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되고요. L 값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400옴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불평형 Y결선 부하회로에 평형 삼상 전압을 가할 경우 중성점의 전위 Vn-N은 단 G1, G2, G3는 각상의 임피던스고 Y1, Y2, Y3는 각상의 임피던스에 대한 어드미턴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점의 전위와 요 점의 전위 차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근데 여기가 접지되어 있으면 영전이인 거죠. 결국에는 요 점의 전위를 구하면 된다. 여기를 2완, 여기를 2투, 여기를 2쓰리다 라고 보고요. 요 점의 전위를 제가 2n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
됩니다. 그럼 식을 적어볼게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 된다고요. 그러면 이 I1이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전이차예요. 그럼 얘는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1의 전이차. 여기에서 요거를 뺀 거. 여기에서 요거를 뺀 거. 얘는 E1-EN 이렇게 되고요. 요게 I1이에요. 더하기. 그럼 I2는 여기에서 요걸 뺀 거잖아요. 그죠? Y2에 E2-EN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I3는 여기에서 요걸 뺀 거잖아요. Y3에 E3-EN 이렇게 된다. 얘가 0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식을 전개해 보면 Y1, E1 더하기 Y2, E2 더하기 Y3, E3 되고요. Y1, E1, Y2, E2, Y3, E3 되죠? 마이너스 EN, EN, EN 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퀄 0 되겠죠? 맞죠? 그럼 얘를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얘는 요렇게 됩니다. 그쵸? 얘랑 같다. 우리가 알고 싶은 EN이다 라고 하는 식은 나눠주면 되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분의 요거 Y1, E1 더하기 Y2, E2 더하기 Y3, E3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4번 되겠습니다. 800kW 영률 80%의 부하가 있다. 4분의 1 시간 동안 소비되는 전력 양은 얼마인가? 이 전력량 W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전력, 유전력이 되겠죠. 800kW 곱하기 시간은 4분의 1 시간 되겠네요. 계산해 보시면 200kWh가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5kVA의 부하가 0.8의 역률로 운전될 때 이 부하의 무효전력은 얼마인가? 이 무효전력 PR이다라고 하는 것은 P상전력에다가 사인 세타의 값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인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루트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루트 1 역률이 0.8 되겠죠. 제곱하면 0.6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효전력 PR은 PA, P상전력 25 되고요. 사인 세타의 값은 0.6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15kg 바라고 하는 무효전력의 값이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의 함수에서 입력의 함수 RS를 단위 임펄스 함수로 인가할 때 출력은 얼마인가? 이 출력의 함수 CS는 요 전달 함수 GS의 입력 함수 RS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입력 RT를 임펄스 함수 델타 T로 준다 이런 얘기죠.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RS는 즉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가 1이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요 CS 함수 즉 출력의 함수 CS는 전달 함수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태분항 정리와 쌍대 관계에 있는 정리는 이 태분항 정리와 쌍대 즉 반대의 개념은 노튼 정리입니다. 이 태분항 정리는 어떠한 회로를 전압원과 직렬 저항으로 표현하는 것이 태분항 정리이고요. 노튼 정리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원의 반대인 전류원과
직렬의 반대인 병렬의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노튼이죠. 이거는 태분한, 이거는 노튼. 서로 쌍대의 관계가 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삼상회로에 델타 결선된 평형 순저항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선간전압 220V, 상전류 7.33A라면 한 상의 부하 저항은 약 몇 옴인가?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델타 결선되어 있고요. 각각의 저항 R 이렇게 있으며 선간 전압은 220V이고 상에 흐르는 전류 IP다라고 하는 것은 7.33A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저항 R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럼 이 델타 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같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저항 R은 상 전류분의 상 전압이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7.33분의 델타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죠. 220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30옴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대칭 육상 성형결선에서 상전압이 100V일 때 선간전압은 얼마인가? 이 대칭 N상 교류에서 즉 성형결선에서 선간전압은 2 사인 N분의 파이의 VP 되고요. 위상은 2분의 파이의 1-N분의 2가 될 것이고 선 전류는 상전류와 같습니다. 언제? 성형결선에서. 문제에서는 이 선간전압과 상전압 간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6상이니까 n에다가 6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2 사인 6분의 파이 되겠죠. 6분의 파이는 30도로서 이 사인 30도는 2분의 1 됩니다. 값은 1 되겠네요. 즉 육상 성형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서로 같게 됩니다. 이 값이 1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전압이 100V이면 선간전압도 똑같이 100V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비정연파 전압을 RL 직렬회로에 인가할 때 제3고조파 전류의 시력값은 얼마인가? R은 4옴이고 오메가 L은 1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고조파 전류 I3다 라고 하는 것은 3고조파 임피던스분의 3고조파 전압의 시력값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3고조파 임피던스 G3다 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의 3오메가 L 됩니다. 그럼 여기에 R의 값은 4가 되고 오메가 L 값이 1 되기 때문에 3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4 플러스 J 3 되겠죠. 그럼 3고조파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하게 되면 5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보시면 5분의 3고조파 전압의 시력값은 이게 되겠죠. 75. 계산해보시면 15A 라고 하는 값이 나오므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주기함수 FT의 퓨리에 급수 전개식으로 옳은 것은 이 퓨리에 급수의 전개식 정의가 되겠죠. A0는 직류분되고요. 코사인항과 사인항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썸, 합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T형 4단자 회로의 임피던스 파라미터 중 G22는 얼마인가? 여기에서 G11, G12, G21, G22 모두 여러분들이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G1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를 더한 것 G1 플러스 G3 되고요. G22는 이렇게 됩니다. 얘와 얘를 더한 것 G2 플러스 G3가 되고요. G12와 G2와는 서로 같은데 요 값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G3, 여기도 G3 이렇게 되겠다. 문제에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G2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 정상, 영상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전압의 불평형률은 얼마인가? 이 불평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상분분의 역상분을 의미하며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되겠죠. 정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100V 되고요. 역상분은 25 되겠죠.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면 25%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한 쌍의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은 Y결선부와의 대칭 삼상 선간전압을 가할 때 전 유효전력은 얼마인가? 이 삼상에서 유효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 유효전력이 되겠죠.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 코사인 세타. 그렇죠? 또한 요렇게 3 IP의 제곱 R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P는 상전류입니다. 3 곱하기 상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그리고 이러한 식도 있습니다. R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 분의 선간전압의 제곱 곱하기 저항 R 이렇게 돼요. 여기는 IP에 대한 식을 대입해보면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잘 이해하고 계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어 보겠습니다. 저항은 20이 되겠죠. 20의 제곱 더하기 X는 10 되겠네요. 10의 제곱 선간전압의 제곱 200의 제곱 곱하기 저항의 값 20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1600와트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전압 100V 전류 20A로서 1.2kW의 전력을 소비하는 회로의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 전압이 100V가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0A가 되고 저항과 리액턴스의 회로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때 요 리액턴스가 얼마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제가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100 하게 되면 임피던스는 5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 소비전력 P다 라고 하는 것은 I 제곱 R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전력 P는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서의 사용하는 전력이 되기 때문에 I 제곱 R 이로부터 저항 R이다 라고 하는 것은 I의 제곱분의 P 라고 쓸 수 있겠죠. 전류는 20의 제곱, 소비 전력은 1.2kW니까 1200 되겠죠. 3옴 나와요. 그렇죠? 임피던스는 5옴이고 저항은 3옴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리액턴스 X는 루트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저항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하게 되면 4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즉 저항은 3옴이고 리액턴스는 4옴이고 임피던스는 5옴인 회로가 되겠네요. 답은 리액턴스 4옴 해서 2번 되겠습니다.
분포정수 회로에서 직렬 임피던스를 G, 병렬 어드미턴스를 Y일 때 선로의 전파정수는 얼마인가? 여기에서 특성 임피던스 G0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병렬 어드미턴스 분의 직렬 임피던스가 되고요. 전파정수 감마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GY로 쓸 수 있고 얘는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알파는 감쇄정수, 베타는 위상정수입니다. 문제에서는 이것을 묻고 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